마, 들어온나? 토요일에 일상소통!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엔 일상소통 담당자입니다. 주인장이라고 불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두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서로를 별칭으로 부를 건데요. 자두쌤은 왜 자두쌤이에요? 청소년들을 만나면 자꾸자꾸 두근거린다 해서 자두쌤이었습니다. 아, 그런 이유로 자두쌤이군요. 자두쌤, 질문은 복잡하고 대답은 간단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미국 작가 닥터 수스의 말인데 이 말처럼 복잡한 고민도 해결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간단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속을 뻥 뚫어드리는 우리는 일상소통입니다. 건강한 댓글 문화를 위해 악플보단 주접 댓글을 달아주는 센스. 댓글을 쓰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기분 나빠하지 않을지 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친구 즉 의정입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계약해서 한창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겠군요. 마도 청소년 수련관 진로지원단 앞뒤에도 아름다운 우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수님, 루피님입니다. 우와! 네, 오늘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피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마도 청소년 수련관 아띠에서 활동하고 있는 루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도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두 분은 혹시 처음에 어떻게 친해지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고등학교 때 선후배 사이로 만나서 7년째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마도 청소년 수련관 진로지원 동아리 아띠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우정과 관련된 고민, 에피소드를 받았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진솔한 고민, 재밌는 에피소드를 보내주신 많은 사연자분들께 감사합니다. 그 중에 4개의 사연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자두쌤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사교성 좋은 성격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인데요. 고민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사연자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안끼리 알고 지냈던 친구가 작년 봄에 우리 반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본인하고만 놀자고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저에게 짜증내고 소리도 지르는 그런 싸움이 잦아지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작년 가을에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학교를 옮기게 되었는데 갑자기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저는 원래 친구들을 잘 사귀고 밝은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전 학교에서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 때문인지 점점 혼자 노는 게 편해지고 나랑 대화가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선부터 긋게 돼요. 누가 저에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제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젠 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예전처럼 사교성 좋고 쿨하게 밝은 성격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고민되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지금 보니까 전학 전의 경험들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일 때 이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과거에 밝고 사교성 좋았던 성격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의 영향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는 그 친구가 곁에 없으니까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본인이 위축되었다고 느끼겠지만 그래도 위축되어도 안 그런 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당당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척이 아니라 실제로 당당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수님이 되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은 단순한 사건을 계기로 확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너무 생각해서 본인이 선을 긋고 진지하다, 분위기를 망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생기면 그냥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루피님은 관계에 있어서 힘이 들 때 마음을 어떻게 다잡는 편이세요? 네, 저는 관계에 있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도 저의 곁에 꼭 남아줄 사람들은 남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이 누군가에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대할 때 저의 직접적인 행동보다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진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진심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곁에 분명히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루피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사연자분의 진심을 알아주는 친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연자가 지금 또 전학 가서 적응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자두쌤은 전학 간 경험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꿀팁이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에 저 혼자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이제 홀로 먼 고등학교에 입학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혼자라는 생각에 좀 어색했었어도 그 기숙사를 같이 쓰는 친구들이랑 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때 친해졌던 친구들이랑 지금 10년이 지나서도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꼭 지금 당장 뭐 사교성이 좋은 사람, 뭐 쿨하고 밝은 성격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처럼 지내는 것은 어떠실지, 그리고 누군가 사연자님에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생각이 많아지고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꼭 본인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맞는 친구일 수도 있는데 굳이 본인이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언젠가 사연자님과 잘 맞는 친구가 또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연자님과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3월 중순에 보내주신 사연이라 사연자분이 슬기롭게 잘 해결했을 수도 있겠죠? 이후에 상황이나 영상을 보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그 이후 후기를 알려주세요.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청자분들도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할게요. 사연 제목은 목놀게 막는 친구가 있다면 어떡할까요? 인데요. 대박.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하는 일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학기가 되고 제가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은 반이 되지 못해서 속상해요. 어떡해. 하지만 친구와 틈틈이 만나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옆반에 다른 전학생이 왔는데 제가 친구와 놀려고 하면 계속 그 전학생이 목놀게 막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진짜 고민되는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사연자님과 사연자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함께 놀지 못하도록 꼬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수님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는 일단 친한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 친한 친구한테 솔직하게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 같다. 그 친구가 우리 사이를 좀 방해하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는 너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 친구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중간에서 너가 다리를 놔달라 라고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못 놀게 막는 친구와도 어떤 일을 계기로 친해질 수 있으니 루피님, 혹시 살면서 본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이가 좋아지게 노력한 경험이 있나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랑 또 다른 기회로 학교 밖 활동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 중간에 둘이 또 예상치 못하게
둘만의 대화 시간이 생겼었는데요. 근데 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서로가 몰랐던 부분을 또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더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알고 가까워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또 사연자분도 한번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그 친구가 저는 아니죠? 아닐 거예요. 네, 조언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라는 게 주인 것 같아요. 이후 상황이나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도 비슷한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조언을 남기고 싶으면 댓글을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네, 다음 사연은 루피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세 번째 사연은 나의 단짝 친구는 나를 단짝 친구라고 생각할까인데요. 저는 이수님이랑 1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짝 친구처럼 사이가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분의 고민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학 온 지 3년이 된 중학생입니다. 저는 전학 오기 전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친구였던 1살 어린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전학 와서도 종종 연락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아직도 단짝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1살이 어리지만 성숙하고 저와 잘 통하는 사이이며 그 친구도 저에게 영원한 단짝 친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작년 10월 달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친구도 저의 생일 파티에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일 축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해. 여기까지는 저는 그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다. 그 친구가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다음날 제가 그 친구에게 너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 라고 제 생일 파티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마치 어제가 제 생일인 것도 몰랐던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로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생일 파티를 해왔던 사이였는데 화가 나고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2월 달에 있는 그 친구 생일 파티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 문자만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저의 속사정을 당연히 몰랐고 다른 친구와의 즐거운 생일 파티 이야기만 저에게 하더군요. 제가 생일 파티에 없었어도 전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다른 친구와 단짝이 된 듯한 친구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속상한 마음을 말하면 사이가 멀어지고 치사하다고 생각할까 말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원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지만 오히려 그 친구에겐 동갑인 친구가 저보다 좋을 수 있겠지만 저의 생일을 잃은 건 너무 속상했습니다. 속상하겠다. 아무래도 서운한 점을 먼저 말하며 그 친구에게 치사하게 준 점을 사과하는 것이 좋겠죠? 라고 어려운 사연을 문제. 보내줬습니다. 네, 고민되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루피님은 사연과 비슷하게 생일 관련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을까요? 생일 관해서는 모든 친구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제 생일을 까먹어서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속상함이 쌓이면 오히려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전히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생일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까먹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을 축하해주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수님은 혹시 상대방한테 서운한 일이 생기면 말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말하지 않는 편인가요? 저는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일단 서운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말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는다면 저는 서운한 마음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 친구를 엄청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서로 오해가 생겨서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친구한테 본인의 마음을 말하면 오해를 풀고 조금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의 이때까지 7년 우정의 비결이 아닐까요? 맞아요. 저희는 서운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하고 서로 막 3시간, 4시간씩 전화를 하면서 오해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1살 차이가 나지만 아직까지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친한 나머지 이젠 저를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아,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들켰다. 아,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속상한 걸 말을 안 하면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생일도 그렇지만 그 다른 친구랑 그 단짝 친구가 된 듯한 이제 그런 모습도 서운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관계와 관련된 사연자분의 그 걱정과 불안을 솔직하게 말하면 친구는 오히려 좀 관계를 깊게 생각해준 사연자분의 진심을 느껴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저 하나 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살짝 매운맛으로 조언을 주자면 속상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나의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거나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속상해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새로운 친구를 찾아서 떠나세요.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친구를 찾아서 떠나시면 됩니다. 네, 되게 다양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조언들을 바탕으로 그 후기에 대해서도 한번 사연자분이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랑 비슷한 경험은 아마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도움을 주고 싶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사연은 이수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번째 사연은 이 관계 운명일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저도 전혀 친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과 우연한 계기로 친해진 경험이 있어서 너무 공감이 돼서 골라봤습니다.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때 처음 만난 친구가 있어요. 만났을 때부터 어색함 없이 잘 맞았고 그 친구 덕분에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이때까지는 그저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으로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제가 먼저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도 곧이어 들어오더니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부대로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근데 제가 다른 부대를 드나든 운전병이어서 그 친구가 있는 부대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갔었고 그 친구는 또 제가 운반해주는 물건을 관리하는 행정병이었어서 결국에는 군대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날 수밖에 없는 슬슬 징그러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심심할 틈 없는 군 생활을 비슷한 시기에 잘 마치고 복학을 같이 했지만 1학년만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갔다 온 저희는 더 이상 아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비록 둘 다 극I 성향이라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자 하진 않았겠지만 하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졸업할 때까지 저희를 제외한 졸업생은 목소리밖에 듣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각별한 몇 년을 보낸 친구지만 이제는 학교도 졸업했고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줄 알았던 그 친구. 하지만 같은 과를 나온 저희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같은 자격증을 목표로 정했고 이번엔 같은 목표를 향해 더욱 의지하며 열심히 준비했었죠. 결국 사이좋게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있어서 의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는 초중고 때 만난 오래된 친구들보다 더 가까워져서 슬슬 지겹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걸 같이 하게 될지 살짝 궁금해지는 이 관계. 운명일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좀 대단한 인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학, 그리고 군대, 졸업 후까지 인연이 이어져서 의지하는 사이가 된 것 같은데요. 지겹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우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복학했던 그 졸업 동기 오빠들이랑 10년째 잘 지내고 있고요. 10년이요? 네. 오. 학부 때도 이제 재밌게 지냈었는데 이제 같은 전공으로 졸업했으니까
현재는 전공을 좀 같이 살려서 회사에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와. 그때 우정이 생각보다 정말 오래 지속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연은 돌고 돌아서 신기하게 또 다시 반갑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재회는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자두쌤도 이렇게 오래된 인연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피님은 이 사연처럼 알고 지낸 지 오래된 관계가 있나요? 네, 저는 우리 옆에 계신 이수님과 지금 7년째 우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벌써 7년이나 됐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징글징글한가요? 그러니까요. 약간 지겨울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상하다. 아, 네. 근데 저희도 신기한 게 고등학교 때 그 같은 교육 동아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또 함께 인연이 시작되었었는데요. 그때를 시작으로 또 그 고등학교 시절을 너무 행복하게 같은 동아리를 하면서 지냈었고요. 그리고 대학 와서도 이렇게 진로지원단이라는 동아리를 통해서 또 다양한 아이들을, 중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인연이죠. 진짜 인연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자두쌤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자두쌤 친구분들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저희도 좀 기대해 볼까요? 당연하죠. 저희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아, 네. 저희도 지금 참. 박제 됐어요, 박제. 아, 네, 맞아요. 근데 저희의 또 비결은 또 함께 할 때는 그 시간에 충실하고 또 각자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응원하는 마음을 꾸준히 갖고 있는 게 또 큰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수쌤은 이처럼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나요? 저도 루피님이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한데요. 사실 친구 관계라는 것이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절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신뢰를 가지고 중간중간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루피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청소년 진로지원단에서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후로 그렇게 막 많이 얼굴을 보는 선후배 사이는 아니었는데, 제가 청소년 진로지원단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는 지원? 제안? 제안을 하게 되어서 잠깐 머리가 멈췄네요. 제안을 하게 돼서 그때 이후로 꾸준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그 전에 또 봤어요. 좀 서운하네요. 네, 우리 서운할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대화로 풀어봅시다. 저 네. 이따가 촬영 끝나고 옥상으로 따라오세요. 우리 분명 친구인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에 훈훈한 에피소드를 보내주신 사연자분 감사합니다. 앞에 위에 사연을 보내준 친구들은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훈훈한 사연도 한번 들어보면서 이런 좋은 친구 관계도 있다는 거에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두 분처럼 그리고 사연처럼 좋은 우정 관계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이 끝났는데요. 사연을 보내준 청소년들과 시청 청소년들한테 위로와 공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정에 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사연들이 저도 그간 청소년기를 좀 거치면서 한 번쯤은 떠올렸던 고민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뇌하기보다는 내가 많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민들이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연을 읽고 답변을 준비하면서 우리 루피님과 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을 많이 떠올려 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했었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서로 노력한다는 게 너무너무 잘 보이는
이번 대화 주제였어가지고 더욱 조금 더 루피님과의 우정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좋은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마두청소년 수련관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사연들이 정말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고민들이었던 것 같고요. 똑같이 저희도 그 과정을 겪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중한 인연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의 이런 경험담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마두 고민 상담소 자두쌤, 이수님, 루피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님, 루피님 출연을 감사해서 두 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려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뭘까? 우와! 저는요! 제 선물은요! 지금 열어봐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같이 여는 거야. 자, 잡아.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너무 귀여워. 클로즈업 해주세요, 클로즈업. 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여워요. 닮았는데요? 그런가요? 아. 닮았나요, 저희? 아. 와, 저희 커플템이 생겼어요. 네, 두 분 이 커플 키링으로 좀 더 돈독한 우정을 앞으로도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5월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이수님, 루피님도 자주 들려주세요. 그럼요. 언제든 불러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즐거운 소통을 위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만족도 조사까지 부탁드려요. 만족도 조사 제출 대상자 중에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5월에 만나요. 안녕! 안녕! 네, 끝난 줄 알았죠? 일상소통은 11월까지 월 1회 영상이 올라옵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저희 일상소통을 활용하세요. 학교 학생의 홍보, 춤 영상 등 청소년 영상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대신 수익이나 판매 용도를 위한 영상은 안 돼요. 이번에 보내준 영상 중 선정된 영상은 다음 달 영상 마지막에 넣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진짜 안녕!